춘향이 이름이 높도다. 높을 고. 암행의사가 운자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기름고자 높을고자를 주더라. 그 즉시 종이에다 시를 쓰기를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춘향전에 나오는 준중 미주 천인혈이요, 술잔 가운데 아름다운 술은 천 백성들이 피고 반상 가요 만성고라, 소반 위에 아름다운 안주들은 만 백성들의 기름이다. 촌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흥겨운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이 높구나. 이몽룡이 지은 시 역시 성희성이 잔치연에서 읊었다는 시와 거의 유사하다. 그 춘향전에서 우리가 나오는 대로 그런 기록은 이것을 근거할 때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요 글대로라면 뭐 거의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춘향전과 거의 같은가요? 그렇죠. 이 시도 같고, 예. 여기 뭐 변사또만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12명 고을이 수령이 와 있었다 한 내용하고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탄관오리들의 악행을 표현한 시 금준미주. 그렇다면 교화문고에서 적고 있는 대로 잔치연에서 이 시를 읊었다는 성희성이 이 시의 지은일까? 그렇다면 의심할 것 없이 이 시를 최초로 지은 성희성이 이몽룡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는 또 다른 책 난중잡록에서도 보인다. 난중잡록은 임진왜란 당시 남원의 의병장이었던 조경남의 임진난 일기를 모아 책으로 펴낸 것이다. 조경남은 광해 2년 2월 3일의 일기에서 우리나라에 온 명나라의 장수 조도사가 금준미주와 유사한 시를 읊는 것을 들었다고 적고 있다. 연도로 따지면 조경남의 이 일기가 금준미주 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 난중잡록을 지은 조경남에 대해 성희성은 자신의 암행일지에 적고 있다. 12월 초하루 새벽에 길을 떠나서 그 원천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눈을 무릅쓰고. 근데 원천부사 송홍주가 와서 맞이하고 잔치자리를 조경남 진사집에다가 설치했다. 조진사는 바로 자기가 소년 시절에 글 짓는 공부를 송림사에서 배운 분이다. 자기가 전 김효년은 이때보다 8년 전입니다. 김효년에도 또한 암행의사로 광안루를 방문하였는데 그때는 조진사가 아직까지 생존에 계셔서 함께 광안루 위에서 잠을 잤으나 지금은 이미 별세하였고. 조경남은 바로 어린 시절 성희성에게 글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그것도 남원을 들를 때마다 찾아뵙고 함께 잠을 잘 정도로 각별한 관계였다. 성희성이 남원에 있었던 것이 광해군 3년까지이고 조경남이 금준미주 시를 자신의 일기에 적고 있는 것이 광해 2년이고 보면 성희성은 이 시를 자신의 스승 조경남에게서 글을 배웠을 때 배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효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금동이의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농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 이것은 춘향전에 나타난 시입니다. 자, 이 성희성의 시를 한번 볼까요? 글자 몇 자가 다를 뿐 전체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이 성희성의 스승 조경남이 적은 시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에 대한 의문이 이제 풀렸습니다. 이 시는 성희성의 스승 조경남이 중국의 시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를 했고, 성희성은 바로 자신의 스승에게서 이 시를 배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어사출두를 했던 어느 날 약간 변형을 해서 자신이 직접 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화문고의 기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화문고에는 춘향전에는 없는 내용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날 암행어사는 모두 6명을 파직시켰는데 이들 모두가 세도가의 자제들이었다. 그러나 아랑곳 하지 않고 전부 파직을 시키니 호남 사람들은 이를 두고 미담이라고 불렀다. 어떻습니까? 춘향전보다도 더욱 자세한 기록입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정말 성희성을 이몽룡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성몽룡이어야 할 텐데 왜 이몽룡이가 됐을까요? 춘향전에선 성시성을 몽룡에게가 아니라 춘향에게 붙여줬다. 성몽룡이 아니라 성춘향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춘향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 역시 실존 인물이었을까? 실제 남원 지역엔 춘향이란 이름을 소재로 한 설화들이 많이 전해져 오는데 행복한 결말을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다. 춘향이가 광안루 대들보에 그 목을 메고 자결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남원에서는 재앙이 심합니다. 한 해가 들고 화재가 났었고 그래서 남원 사람들이 이제 유리걸식을 하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이 지역 어른들이 이건 필시 춘향이 죽은 그 혼령이 한을 풀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리 생각하고 그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백지 석장에다가 춘향전을 지어가지고 이방으로 하여금 여기에 의해서 살풀이 구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날 살풀이 구설을 하는 동안에 광안루 대들보에서 남정로의 너트루숨이라고 소나기가 한들금 쏟아지더니 그 이후로 남원에는 다시 태평성세를 찾았다 하는 그런 남원의 민속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민의 신분이었던 만큼 춘향의 얘기가 기록으로 전하는 건 없다. 다만 춘향전 안에서만 전해져 올 뿐이다. 지금과 같은 내용의 춘향전이 최초의 기록으로 나타나는 것은 1754년 만화 유진안의 문집 만화집에서다. 이 책에서 춘향전은 한시의 형태로 처음